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저탄소 고지방 식단에 대한 10번째 영상입니다. 1부 영상에서는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종류, 2부 영상에서는 두 개의 식단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저탄소 고지방 식단, 3부 영상에서는 정제 음식과 비정제 음식, 4부 영상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 5부 영상에서는 추천하는 저탄소 고지방 식단, 6부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인슐린, 7부 영상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운동, 8부 영상에서는 평생 다이어트 식단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 9부 영상에서는 부족하게 먹지 않았는데 체지방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탄소 고지방 식단의 효과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재생 목록 링크 클릭하시면 1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탄소 고지방 식단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식단에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1부 영상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저탄소 고지방 식단 이야기를 했었는데,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3가지 식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키토제닉. 키토제닉 같은 경우에는 몸을 탄수화물 부족 상태인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인 식단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까지만 제한하는 식단이에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긴 하지만 몸이 케토시스 상태가 될 정도까지 심하게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비정제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단이에요. 롱가 식단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3가지 식단은 모두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탕, 밀가루,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식단보다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저탄수화물 식단에 해당돼요. 그런데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 정도까지 탄수화물을 심하게 제한하느냐, 탄수화물을 제한하긴 하는데 케토시스 상태가 될 정도까지 안 가느냐,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 자체를 아예 제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키토제닉 식단을 장기간 했을 경우, 키토제닉은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는 식단인데, 케토시스는 몸의 탄수화물이 부족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케토시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의 분비가 늘어나는데, 코티솔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코티솔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근육을 분해해서 몸의 대사량을 낮추고 혈당을 높여서 인슐린의 분비량을 늘리고 식욕을 높이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코티솔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만과 당뇨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키토제닉을 단기간 했을 때는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서 그다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키토제닉을 장기간 했을 때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키토제닉을 굉장히 장기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체중 증가나 정체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뭔가가 계속 먹고 싶은 식욕이 생겨서 키토 간식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코티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빠르게 혹은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쥐를 상대로 한 실험이 있는데, 암컷쥐와 수컷쥐에게 탄수화물이 3%가 들어간 사료를 먹였을 때 15주 뒤에 수컷쥐는 처음과 비교해서 체중이 줄었지만 암컷쥐의 경우에는 처음과 비교해서 체중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먹더라도 남자는 체중이 줄어드는데 여자는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키토제닉을 장기간 하는 건 남자에게도 안 좋지만 여자에게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여자가 키토제닉을 했을 때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다면 키토제닉을 하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자 중에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자, 키토제닉 식단을 하는 여성이 많은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초반에 굉장히 빠른 체중 감소 때문이에요. 탄수화물은 몸에 저장될 때 수분을 가지고 저장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몸의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수분이 빨리 줄어드니까 체중도 빨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심각하게 많이 제한한 사람일수록 초반에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체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진 거라서 다이어트가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체중이 줄었기 때문에 키토제닉을 선호하는 여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키토제닉을 시작한 초기에는 수분이 빨리 빠지면서 체중이 빨리 줄어들고, 그 뒤로도 한동안은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줄어들긴 하는데, 키토제닉을 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코티솔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키토제닉을 장기간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정체기나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이 적은 여자의 경우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쥐 실험에서 암컷 쥐의 난소를 제거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도록 유도했더니 수컷 쥐처럼 체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적거나 아니면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키토제닉 식단을 좀 장기간 하더라도 남자처럼 다이어트 효과를 좀 더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 중에서 키토제닉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코티솔에 덜 민감한 여성이나 남자라고 하더라도 덜 민감한 거지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키토제닉 식단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역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상관없이 키토제닉 식단을 장기간 하는 건 결국은 좋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비정제 저탄수화물 식단. 자, 이 식단은 몸을 케토식 상태로 만들진 않지만 일부러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식단이죠. 이 식단도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몸에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내장지방 위주로 쌓이기 때문에 비만이 되면 내장지방이 복근을 밀어 올려서 배가 풍선처럼 부푸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몸에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피하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는 않지만 몸 여기저기에 늘어지고 출렁거리는 살이 생기게 되죠. 자, 7부 영상에서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는 식단이 효과적이고 피하지방을 줄이는 데는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내장지방을 줄여야 되는 남자는 운동 없이 식단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피하지방을 줄여야 되는 여자는 운동 없이 식단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근육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은 의지 자체가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도 금방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정제 저탄수화물 식단이 남자에겐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여자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근육량을 좀 늘리고 싶어 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제 저탄수화물 식단이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롱가 식단. 이 식단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가 비정제 탄수화물이라면 여기서 탄수화물을 굳이 더 이상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단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비만이 되는 거는 먹는 탄수화물이 설탕, 밀가루,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인 건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이걸로 이미 충분히 탄수화물을 줄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위적으로 더 줄이게 되면 앞에 나왔던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줄이지 말자라는 거죠. 자,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서 롱가 식단의 규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저탄수 고지방 식단 11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